인트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매일 새벽 자신을 도와주는 그 청년의 목걸이에 새겨진 날짜와 이름. 32년 전 자신이 아들에게 걸어준 것과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생년월일, 입양시기, 심지어 이름까지. 혹시, 정말 혹시 네가 6개월간 모른 채 만나온 운명적 만남의 진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시내 상가 앞 골목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차가운 3월의 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박미순 할머니가 무거운 수레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64세의 할머니는 구부정한 허리로 폐지를 하나씩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많이 버려놨네.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커다란 골판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운 바람에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수레 위로 폐지가 점점 쌓여가자 바퀴가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다음 골판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밀려는 순간 한쪽 바퀴가 기울어지더니 폐지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어머, 이런.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폐지를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에 손바닥이 닿자 시린 추위가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망가지면 어떡하지? 할머니가 혼자 중얼거리며 폐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바퀴가 완전히 빠질 것 같아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강민수가 이 광경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32세의 민수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는 즉시 무릎을 꿇고 할머니와 함께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도움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젊은 사람이 이런 걸 왜? 아닙니다. 금방 끝나요. 민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폐지들을 종류별로 정리해 수레에 담았습니다. 신문지는 신문지끼리, 골판지는 골판지끼리 깔끔하게 분류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깔끔한 정장 차림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마운데 옷이 더러워질 텐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서 갈아입을 거예요. 민수가 웃으며 마지막 폐지를 수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바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신발끈을 풀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바퀴축에 끈을 단단히 감아서 고정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수리점에 가셔서 제대로 고치는 게 좋겠어요. 할머니는 민수의 친절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젊은이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고맙구나. 그런데 넌 이 시간에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야근하고 퇴근하는 길이에요. 전 강민수라고 합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예의 바른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IT 회사에서 개발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많아서 거의 매일 이 시간에 퇴근해요. 그래, 고생이 많네요. 나는 박미순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민수에 대한 호감이 묻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이른 시간부터 고생하고 계시네요. 매일 이렇게 나오세요? 응, 새벽에 나와야 좋은 폐지를 주울 수 있거든요.
할머니가 수레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낮에 나오면 이미 다른 분들이 다 가져가고 별로 남은 게 없어. 민수는 할머니의 현실적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편의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너무 추우시잖아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이미 충분히 고마워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지만 민수는 이미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참 착한 아이네. 잠시 후 민수가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할머니에게, 하나는 자신이 마실 용도였습니다. 꼭 드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저도 하나 마실게요. 할머니는 민수가 내민 커피캔을 받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친절함이 고마우면서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이내 지워버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요즘 이런 젊은이는 보기 힘든데.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니까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넌 정말 착하네요. 부모님이 잘 키우셨네. 민수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부모님, 제가 입양된 거라서 친부모님은 모르지만 키워주신 분들이 계세요. 할머니의 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커피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양. 네,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양부모님이 솔직하게 말해주셨거든요.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32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렇구나. 입양은 언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2년 3월에 태어나서 생후 2주 만에 입양됐다고 들었어요. 할머니는 커피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992년 3월. 바로 자신이 아들을 낳은 시기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아,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서둘러 수레를 밀며 걸음을 옮기려는데 민수가 뒤따라왔습니다. 혹시 더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 이제 됐어요. 이제 집에 가요. 할머니는 민수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민수는 자연스럽게 수레를 함께 밀어주었습니다. 어차피 같은 방향이에요.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조용한 새벽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할머니와 민수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걸으면서도 계속 민수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분이 계세요? 민수의 질문에 할머니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니, 혼자 살아요. 오래 혼자 사셨어요? 응, 오래됐지.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수레를 다시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면 충분해요. 정말 고마웠어요.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제 번호 드릴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럼 혹시 또 만나면 인사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돌아서려는데 할머니가 다시 불렀습니다. 민수 씨. 네. 좋은 일 많이 생길 거예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한테는 복이 와요.
할머니의 따뜻하지만 떨리는 목소리에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민수는 할머니가 골목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어쩐지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수레를 끌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1992년 3월. 설마.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서 32년 동안 묻어둔 기억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새벽 거리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각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새벽 민수는 또다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으며 혹시 할머니를 만날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과연 상가 앞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미순 할머니는 민수를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민수 씨. 또 만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응, 습관이 돼버려서. 또 야근했어요? 할머니가 민수의 피곤한 표정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네, 요즘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라서 밤을 새는 일이 많아요. 민수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수레를 함께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응급처치한 바퀴는 아직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퀴는 아직 괜찮으시네요. 응, 네가 고쳐준 덕분에 잘 굴러가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보다 키가 크고 힘이 좋아서 높은 곳에 있는 폐지도 쉽게 가져왔습니다. 한 달이 흘러도 민수와 할머니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야근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새벽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기대하는 약속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셨어요?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집에 가서 먹을 거예요. 그래도 따뜻한 걸 좀 드시고 가세요. 민수는 24시간 김밥 천국으로 할머니를 이끌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담스러워했지만 민수의 성의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괜찮다니까. 이런 걸로 돈 쓰지 마요. 괜찮습니다. 저도 배고팠는데 혼자 먹기 그래서요. 민수는 라면과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넨 정말 착하네. 이런 할머니한테 할머니라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그냥 좋은 분이에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민수는 할머니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부터 혼자 사신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래됐어. 아주 오래. 가족분은 안 계세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아픈 과거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도 친부모님은 모르고 자랐어요. 민수가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양부모님이 키워주셨는데 정말 잘해주셨어요. 지금도 부산에 계시고요. 할머니는 민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992년 3월 21생. 입양.
모든 것이 자신의 아들과 일치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리우시겠네. 네, 가끔 보러 가요. 할머니는 많이 외로우시죠? 뭘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 할머니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아픈 날에는 약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가 너무 피곤해 보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제일 중요해.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도 너무 무거운 건 들지 마세요.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과자통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2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털모자와 손수건, 그리고 아기 때 입혔던 옷가지들이었습니다. 민수, 설마 네가... 할머니는 털모자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야. 다음 날 새벽에도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과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계속 교차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괜찮으세요? 응, 그냥 잠을 못 잤어. 요즘 잠이 안 오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에요? 민수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할머니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민수는 편의점에서 홍삼 음료를 사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내세요. 몸보신용이에요. 할머니는 민수의 정성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뭐려? 당연한 거예요. 4달째가 되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으면 걱정이 되었고, 할머니는 민수가 보고 싶어서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민수야, 넌 결혼은 안 했어?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일이 너무 바빠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야지. 할머니는 결혼하셨었나요?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기 싫어. 민수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알고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함부로 물어봤네요. 아니야, 괜찮어. 그냥 옛날 일은 생각하기 싫어서.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달이 지나자 할머니의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민수의 생년월일, 입양시기, 모든 것이 자신의 아들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2년간 버리고 살았던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이 모든 감정은 자신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과자통 앞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작은 손수건을 만지며 32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아들의 작은 손, 울음소리, 따뜻했던 체온.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겠지. 그래도 민수는 좋은 아이야. 할머니는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민수를 만날 생각에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새벽 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각 다른 비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6개월째가 된 어느 새벽 민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3일 연속 밤을 새운 탓에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와의 약속 같은 만남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미순 할머니가 민수를 보자마자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프로젝트 마감이 내일까지라서 좀 무리했어요. 이런 몸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도 나와서 나를 도와주고.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피곤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챙겨주는 민수가 고마우면서도 마음 아팠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리는 게 저한테는 휴식 같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수레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피곤한 탓에 평소보다 움직임이 둔했습니다. 오늘따라 폐지가 유난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처 사무실에서 대청소를 했는지 골판지와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와, 오늘은 대박이네요. 민수가 신이 나서 큰 골판지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철근 조각이 섞여 있는 줄 모르고 목을 들이밀었습니다. 갑자기 철근이 민수의 목을 눌렀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는 순간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가 겉옷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괜찮니? 다치지 않았어? 할머니가 급히 달려와 민수를 살폈습니다. 네, 괜찮아요. 놀라긴 했지만 민수가 목을 만지며 대답하는 순간 할머니의 시선이 목걸이에 고정되었습니다. 작은 네모 모양의 은목걸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1992.3 이신민수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할머니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병원에 가야 하나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 목걸이. 32년 전 자신이 직접 주문 제작해서 아들에게 걸어준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1992년 3월 20일 민수.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다고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그냥 어지러웠어. 요즘 잠을 못 자서. 할머니는 목걸이를 계속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이 아이가. 그때 멀리서 한 시민이 휴대폰을 들고 이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거리에서 젊은 남성이 할머니를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특히 민수가 할머니를 부축하는 장면에서 목걸이가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십자가 목걸이에 새겨진 글씨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시민은 곧바로 지역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새벽 거리에서 폐지 할머니 도와주는 착한 청년이라는 제목과 함께였습니다. 영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각박한 세상에서 보기 드문 따뜻한 광경이라며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같은 젊은이 보기 힘든데 대단하네요. 정말 착한 분이시네. 부모님이 잘 키우신 듯 저 목걸이 특이하네요. 이름까지 새겨져 있고 특히 목걸이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영상에서 1992.3 이신민수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런 목걸이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이름이랑 생년월일까지 새겨놨네. 특별한 의미가 있나 봐. 아마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정성이 느껴져. 몇 시간이 지나자 영상을 본 사람 수가 수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댓글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 사람 제가 아는 분인데요. 큰 IT 회사 개발팀 팀장이에요. 정말 착한 분이라 유명해요. 이 댓글을 시작으로 민수의 신원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IT 회사 팀장이 매일 새벽 할머니 도와준다고요? 대단하다. 요즘 IT 업계 사람들 바쁘다는데 시간 내서 봉사하다니 저런 분이 진짜 성공한 사람 아닐까요? 오후가 되자 영상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IT 회사 팀장이 매일 새벽 폐지 할머니를 도우며 이름 새긴 목걸이까지 착용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변형되어 확산되었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이거 팀장님 맞죠? 한 후배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는 자신이 할머니를 돕는 모습이 영상으로 찍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와, 팀장님 정말 멋있으시네요. 매일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우연이 아니라 매일 하신다며 여기 댓글에 나와 있어요. 동료들이 몰려들어 민수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과자통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채로 32년 전 음방에서 받은 주문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사각 목걸이 마이너스 1992.3, 20민수 세금 마이너스 2만 원. 영수증의 내용과 민수의 목걸이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 내 아들 민수야. 할머니는 영수증을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32년 만에 찾은 아들이었습니다. 매일 만나고 있었던 그 착한 청년이 자신이 버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말하지? 할머니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32년간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계속해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직장 상사들도 영상을 보고 대견해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도 도움이 된다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수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는 할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번호를 모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개월 동안 만났지만 정작 연락처는 주고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수는 내일 새벽에 할머니를 만나 오늘 일에 대해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목걸이를 본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2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92년 3월 20일 혼자서 아이를 낳던 그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태어난 아들. 경제적으로 키울 수 없어서 입양을 결정했던 그 아픈 선택. 정말 민수가 내 아들일까? 할머니는 과자통에서 주문서 영수증을 또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32년간 버리고 살았던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민수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는 너를 버린 엄마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할머니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생년월일, 입양 시기,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서 물을 마시려 했지만 어지러웠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몸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약속 장소에 나왔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할머니가 안 오시네. 민수는 30분을 더 기다렸지만 할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제 쓰러질 뻔했던 일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 것은 아닐까요? 민수는 걱정이 되어 편의점에서 죽을 사서 할머니 집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주소를 모르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민수의 영상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댓글 수가 수천 개를 넘어섰고 조회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요즘 이런 분 보기 힘든데 저 목걸이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 봐요. IT 회사 팀장이라니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매일 이런 일을 하신다니 존경합니다. 회사에서도 민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임원들까지 민수를 칭찬했고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방송국에서 인터뷰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후배 개발자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하지만 회사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민수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었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할머니 연락처를 몰라서 걱정이에요. 할머니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게 오늘 안 나오셨거든요. 민수는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할머니 걱정을 했습니다. 이틀째에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실수했나? 목걸이 때문에 기분 나쁘셨나? 민수는 어제 상황을 계속 떠올려 봤습니다. 할머니가 목걸이를 보고 갑자기 놀라했던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영상 관련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고 동료들은 민수를 영웅 취급했습니다. 팀장님, 정말 멋있어요. 저도 봉사활동 해보고 싶어졌어요. 봉사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이셔서요. 민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할머니에게 가 있었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민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는 곳을 대략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민수는 할머니가 가던 방향을 따라 골목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반지하 원룸들이 즐비한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곳에서 살고 계시는구나. 민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을 걷다가 여러 집을 확인해 봤지만 할머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도 민수는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반지하 집 앞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박미순 할머니 계세요?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민수예요. 강민수요. 매일 만났던 민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민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민수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네, 응급실 상황입니다. 고령자가 고열과 탈진 증상으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주소는 어떻게 되시나요? 민수는 집 앞의 주소를 확인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정말 민수니? 네, 저예요. 할머니, 괜찮아요. 곧 병원에 가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왜 미안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민수는 구급차에 함께 타고 가며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곧 병원 도착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할머니를 진찰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이 심하시네요. 며칠 동안 제대로 드시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위험한 건가요? 지금 링거 맞고 계시니까 곧 나아지실 거예요. 다행히 발견이 빨랐어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하면서 민수는 할머니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신분증을 보는 순간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미순, 1962년 8월 15일생. 그리고 주소는 방금 자신이 찾아간 그 반지하였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혼자 사셨구나. 민수는 할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란에 아무도 적혀 있지 않은 것을 보니 정말 천의 고독이었습니다.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할게요. 민수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하지만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서류 작성 좀 해주세요. 몇 시간 후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링거를 맡고 있는 할머니를 보며 민수는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할머니는 민수를 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왜 아프시면서 연락 안 하셨어요? 연락처도 안 주시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하세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민수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32년 전 자신이 버린 아들이 지금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야? 민수는 목걸이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어릴 때부터 하고 있었어요. 양부모님이 입양할 때 이미 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네, 제가 태어났을 때 생모가 걸어주신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생모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 마지막으로 걸어주신 거라고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너 혹시 1992년 3월 20일에 태어났니?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정확한 생일까지. 할머니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생후 2주 만에 입양됐다고 했지? 네, 맞는데. 할머니,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혹시 저를 아세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32년 만에 찾은 아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민수는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걱정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32년간 품어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고 민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32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을 순간이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 다시 부를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더욱 염려가 되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할 말이 있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너 정말 1992년 3월 20일에 태어났지? 네, 맞아요. 그런데 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침대 옆 서랍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낡은 영수증 하나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이걸 봐. 민수는 영수증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사각 목걸이 마이너스 1992.3. 20민수 세김 마이너스 2만 원.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수증의 날짜는 1992년 3월 25일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32년 전에 내가 주문 제작한 목걸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네가 하고 있는 그 목걸이 내가 만들어준 거야. 민수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목걸이는 제 생모가. 내가 너의 생모야. 박미순의 고백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박미순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1992년 3월 20일. 내가 너를 낳았어. 박미순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한 달 후에 너를 낳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키울 수가 없었어. 민수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생후 2주 만에 입양을 보냈어. 그때 마지막으로 목걸이를 걸어줬고 박미수는 다시 지갑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32년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내 아들 민수야, 엄마가 꼭 다시 찾을게. 이 목걸이를 보고 엄마를 기억해줘. 민수는 쪽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박미순의 필체였고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박미순이 민수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32년 동안 매일 너를 찾고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민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만난 할머니가 자신의 생모라니요. 정말 저의 엄마세요? 그래, 내가 너의 엄마야. 민수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2년간 궁금했던 생모를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엄마. 민수가 처음으로 박미순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박미순은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버려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도 눈물을 흘리며 박미순을 안았습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매일 후회했어. 너를 찾으러 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박미수는 32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임신 8개월이었는데 혼자 남겨졌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일자리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 그래서 반지하에서 혼자 너를 낳았지. 박미순의 목소리에는 32년 전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비도 없어서 집에서 나을 뻔했는데 이웃분이 도와주셨어. 그래서 입양을 결정하신 거군요. 키우고 싶었어. 정말 키우고 싶었는데. 박미순이 민수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기를 키워? 민수는 박미순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때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요? 입양기관에 너를 맡기면서 목걸이를 걸어줬어. 박미순이 민수의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동네 음방에서 2만 원 주고 만든 거야. 그때 2만 원이면 큰 돈이었는데 왜 목걸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중에 너를 찾을 수 있는 표시라도 남기고 싶어서. 박미수는 과자통에서 다른 물건들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신생아 때 입었던 작은 손수건과 털모자였습니다. 이것들도 그때 네가 쓰던 거야. 민수는 작은 손수건을 만지며 감동했습니다. 32년 전 자신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니요. 이걸 계속 간직하고 계셨구나. 너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어. 그럼 지난 6개월 동안 저를 알아보셨던 거예요? 박미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 언제 확신하신 거예요? 네가 철근에 목이 눌려서 목걸이가 나왔을 때. 박미순이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일치했어. 생년월일, 입양시기, 목걸이까지. 민수는 그때 박미순이 왜 그렇게 놀랐는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안 나오셨구나.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32년 동안 버리고 살았는데.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위한 선택이었잖아요. 민수가 박미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양부모님이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사랑도 많이 받고 공부도 시켜주시고.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 네,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지금도 부산에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박미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엄마 덕분에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2년 만의 재회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환자분 많이 좋아지셨네요. 간호사는 두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박미순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어떡하지?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서. 뭘 어떡해요? 이제 함께 지내는 거죠. 하지만 너한테는 양부모님이 계시잖아. 양부모님도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민수는 박미순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32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이제는 제가 돌봐드릴게요.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박미수는 민수를 꽉 안았습니다. 32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이 모습을 본 간호사들과 환자 가족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분들 모자인가 봐. 아드님이 엄마 찾으신 건가?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모두 감동받은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박미수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32년이라는 긴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흐른 후 민수와 박미수는 진짜 모자가 되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미수는 퇴원 후 민수가 얻어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었고 민수가 모든 생활비를 책임졌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민수가 출근 전에 박미순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좋아. 너 덕분에 매일이 꿈 같아. 박미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2년 만에 되찾은 아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점심은 제가 사다 놓은 도시락 드시고 저녁에는 함께 먹어요. 알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민수는 회사에 가면서도 계속 박미순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박미순이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배가 너무 아파. 박미순이 얼굴을 찌푸리며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민수는 급히 박미순을 부축해서 택시에 태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가 박미순을 진찰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CT 촬영을 했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의사가 민수를 별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네, 아들입니다.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CT 촬영 결과 담도암 2기로 진단됩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암이라고요? 네, 담도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주변 조직으로 퍼진 상태입니다.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2년 만에 찾은 엄마에게 암이 있다니요. 그럼 수술하면 괜찮아지나요? 환자분 연세가 있으시고 종양 위치를 고려하면 수술이 가능합니다. 의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이라서 수술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수술 성공 시 2-3년 수술하지 않으면 1년 정도 예상됩니다. 민수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겨우 한 달 전에 엄마를 찾았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수술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70% 정도입니다. 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서 희망적입니다. 민수는 상담실에서 나와 박미순이 있는 병실로 갔습니다. 박미순은 링거를 맞으며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의사가 뭐라고 했어? 박미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2년 만에 찾은 엄마에게 이런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요? 엄마,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뭔 수술? 담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민수는 차마 암이라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이 아픈 거야? 의사가 수술하면 괜찮아진다고 했어요. 박미수는 민수의 표정을 보고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거지?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술하면 완치돼요. 민수가 박미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32년 만에 찾은 엄마를 이렇게 보낼 순 없어요. 박미수는 민수의 절실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무슨 소리세요? 이제 시작인데요. 32년 만에 너를 만났고 한 달 동안이나 함께 살았어. 이것만으로도 감사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수술 받고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박미순을 설득했습니다. 같은 시간 민수가 다니는 IT 회사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민수 팀장님, 사장님이 부르십니다. 비서가 민수의 자리로 왔지만 민수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어디 가셨나요? 가족 일로 병원에 가셨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민수의 부재 중에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발팀 전체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고 민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회사에 연락했을 때 이미 결정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팀장님, 오늘 회의에서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됐어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팀장님도 포함되셨어요. 민수는 전화를 받으며 한순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엄마의 수술비와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직장까지 잃게 되다니요. 언제까지인가요? 다음 주까지 정리하고 퇴직하시면 됩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의 건강이었습니다. 돈은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수술부터. 민수는 마음을 다잡고 박미순에게 돌아갔습니다. 민수야, 회사에서 연락 왔어? 박미순이 민수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엄마 수술이 더 중요해요. 혹시 나 때문에 회사 일에 지장이 생긴 거 아니야? 박미수는 눈치채고 걱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민수는 박미순이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수술 받으시기로 결정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수술비가.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금도 있고 적금도 있어요. 민수는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막막했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비까지 생각하니 부담이 컸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전혀 문제 없어요. 엄마는 수술만 잘 받으시면 돼요. 박미수는 민수의 말을 믿고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 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 그렇죠.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민수는 박미순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엄마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회사 정리와 수술 준비를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수술비를 마련하고 박미순의 수술 날짜도 잡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 받으세요. 알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32년 만에 찾은 엄마인데요. 박미수는 민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아들을 32년 전에 포기했던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 때문에 너만 고생이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민수는 박미순을 위로하며 함께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2년 만에 찾은 엄마를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민수는 2개월간 회사를 휴직하며 박미순의 수술과 치료에 매진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털어서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회복 과정이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민수가 병실에 들어가며 박미순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어제보다 훨씬 나아. 박미순은 여전히 힘들어 보였지만 민수를 위해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수술 후 3주가 지났지만 박미수는 아직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회복이 더디다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민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재활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자신의 양부모님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수가 벌떡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서울까지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뉴스에서 내 이야기를 봤다. 양아버지 강정호가 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생모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분이 그분이신가? 강정호는 침대에 누워있는 박미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미순도 긴장한 채로 양부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분이 제 생모세요. 민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양어머니 이연숙이 박미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키워준 이연숙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박미순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32년간 자신의 아들을 키워준 분들을 만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수를 정말 잘 키워주셨네요.
박미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할 건 저희 쪽이죠. 민수 덕분에 행복했어요. 이현숙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정호는 민수를 따로 불러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수야, 정말 생모를 찾은 거냐? 네, 목걸이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민수가 자신의 목걸이를 보여주며 지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강정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2년 동안 아들처럼 키운 민수에게 갑자기 생모가 나타난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양부모님을 잇는 건 절대 아니에요. 민수가 강정호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했습니다. 그분도 제 어머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키워주신 진짜 부모님이에요. 고맙다, 민수야. 강정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네가 생모를 만난 건 좋은 일이다. 우리도 지지해 줄게. 한편 병실에서는 이현숙과 박미순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이현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술했는데 회복이 더뎌서. 수술요? 어디가 아프셨던 건가요? 박미순이 자신의 병에 대해 설명하자 이현숙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런 큰 병을 앓고 계셨다니. 민수가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미안해요. 32년 만에 나타나서 이런 짐까지 지우고.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엄마인데 당연한 거죠. 이현숙의 따뜻한 말에 박미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민수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어려서부터 효성이 깊었어요. 이현숙이 민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상 받으면 꼭 저희한테 먼저 보여주고 용돈도 아껴서 저희 생일 선물 사주고. 박미수는 자신이 놓친 민수의 32년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원래 착한 아이였을 거예요. 민수와 강정호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두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터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 잘 나누고 계세요? 민수가 밝게 물었습니다. 그럼 같은 아들을 둔 엄마들인데. 이현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정호와 이현숙은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며 박미순의 간병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모시고 부산으로 오는 건 어때? 이현숙이 제안했습니다. 부산 공기도 좋고 저희가 돌봐드릴 수도 있고. 하지만 박미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지만 민수랑 서울에서 지내고 싶어요. 그러세요. 그럼 가끔 저희가 올라올게요. 강정호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양부모가 부산으로 돌아가기 전날 박미순이 자신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32년간 모은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양부모님께 효도해. 박미순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현숙이 박미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마음만 받을게요. 치료비로 쓰세요. 그래도 저희도 앞으로 도와드릴게요. 같은 가족이니까요. 강정호도 동의했습니다. 민수 혼자 부담 갖지 말고 우리한테도 말해. 민수는 양부모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 혼자서는 힘들었을 텐데. 퇴원 날 박미수는 양부모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민수를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더 건강하셔야죠. 저희가 자주 올게요. 이현숙이 박미순을 꼭 안았습니다. 민수는 새 부모님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2년 만에 찾은 생모와 32년간 키워준 양부모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다니 정말 행복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박미순도 민수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양부모 덕분에 마음의 짐이 많이 덜어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순의 건강은 여전히 불안했고 민수의 경제적 부담도 컸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미순이 수술을 받은 지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의사의 예상보다 회복이 좋았고 민수와 함께하는 일상이 안정되었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IT 회사에 취직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엄마, 오늘 검진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민수가 병원에서 돌아온 박미순에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 이제 3개월에 한 번씩만 검사받으면 된대. 정말요? 다행이네요. 민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 후 정기검진을 받아왔는데 계속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박미수는 작은 원룸에서 민수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민수가 출근할 때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회사는 어땠어?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너무 무리하지는 마. 걱정 마세요. 이제 야근도 거의 없어요. 두 사람은 32년간의 공백을 채워가며 진짜 모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미순이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민수야, 배가 너무 아파. 수술한 곳이 아니라 다른 쪽이. 민수는 급히 박미순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암이 재발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는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재발이요? 그럼 다시 수술해야 하나요? 이번에는 여러 곳으로 전이된 상태라서 수술이 어렵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행할 수는 있지만 환자분 연세를 고려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시간이? 민수는 차마 끝까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길어야 2, 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민수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겨우 1년 6개월을 함께 보냈는데 또다시 이별해야 한다니. 박미수는 병실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을 보자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많이 안 좋은가 보구나. 엄마. 민수가 박미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무슨 소리세요? 이제 겨우 1년 반인데 32년 동안 너를 그리워만 했는데 1년 반이나 함께 살았잖아. 박미수는 민수를 위로하려 했지만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뭘 하고 싶었는데? 엄마랑 여행도 가고 싶었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리고 싶었고.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해줬어. 정말 고마웠어. 박미순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양부모도 급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갑자기? 이연숙이 박미순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마음의 준비는 됐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강정호도 박미순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니. 박미순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민수와 양부모가 번갈아가며 곁을 지켰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박미순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박미순은 베개 밑에서 작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수술 전에 민수에게 주려던 그 3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 엄마,
얼마 안 되지만 나처럼 혼자 사는 노인분들 도와주면 좋겠어. 민수가 통장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양부모님께 효도해. 그분들이 진짜 부모님이야. 알고 있어요. 박미수는 강정우와 이현숙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민수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어요. 편히 쉬세요. 이현숙이 박미순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2개월 후 어느 조용한 아침, 박미순은 민수와 양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민수가 박미순의 손을 꽉 잡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32년 만에 만나서 1년 8개월을 함께 보낸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온라인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시민들과 박미순을 기억하는 동네 상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마지막까지 행복하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6개월 후 민수는 박미순의 유언에 따라 미순 희망 나눔터라는 작은 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박미순의 30만 원과 자신의 돈, 그리고 시민들이 보내온 후원금을 합쳐서였습니다. 매월 혼자 사는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5분께 도움을 드렸어요. 민수가 양부모에게 활동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이현숙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년 후 민수는 매월 박미순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양부모와 함께 국화꽃을 올리고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도 10분께 도움을 드렸어요. 민수가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봉사단체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박미순이 다니던 새벽 폐지 수거 경로를 따라 걸으며 민수는 다른 어려운 노인들을 계속 도왔습니다. 박미순이 가르쳐준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는 박미순이 걸어준 목걸이를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32년 만의 만남과 1년 8개월의 함께한 시간. 짧았지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박미순도 민수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착한 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보며 말입니다. 미순 희망 나눔터의 활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박미순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오늘도 박미순이 걸어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따뜻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32년 만에 찾은 모자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와 그 수레를 밀어준 청년.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이 사실은 운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박미순과 강민수는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선물했습니다. 32년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아 보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에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박미순이 남긴 30만 원으로 시작된 미순 희망 나눔터는 이제 전국으로 퍼져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처럼 그들의 사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죠. 오늘도 민수는 박미순이 걸어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박미순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계실 테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